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습관이었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선영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20층 높이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이곳에서 선영은 3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건 아이가 태어나고 자란 것뿐이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김없이 가벼웠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어 어젯밤에 맞춰둔 밥의 상태를 확인하고 냉장고에서 하나둘 반찬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돼지고기, 계란말이 만들 달걀 6개, 그리고 남편 박재호가 즐겨 먹는 된장국 재료들까지. 엄마, 아직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30살 딸 박소희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죠. 응, 습관이 되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 소희야, 오늘도 면접 보러 가니? 네, 오늘은 그 회계 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선영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딸에게 야식을 챙겨주고 대학 입시 때는 함께 울고 웃었죠. 이제는 취업 준비까지 선영의 마음은 늘 딸과 함께였습니다. 그래, 우리 소희 이번엔 꼭 될 거야. 7시 정각 박재호가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60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성공한 가장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 같았죠. 아침 준비됐나? 네, 금방 차려드릴게요. 선영은 재빠르게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갓 구워낸 계란말이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까지. 30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해온 풍경이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저녁은 챙겨 먹지 말고. 재호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이렇게 간단한 일상적인 것들 뿐이었죠. 알겠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식사를 마친 재호는 정장 차림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라는 인사도 없이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겼죠. 선영은 빈 그릇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응, 회사가 잘 되나 보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뭔가 들뜬 듯하면서도 피곤해 보이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오늘은 왠지 쓸쓸해 보였죠. 내 인생은 언제쯤 내 것이 될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마음속엔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선영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딸을 뒷바라지하며 보낸 36년의 세월이었죠. 엄마, 전 나가볼게요. 응, 면접 잘 보고 와.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고. 딸이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선영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늘 다니는 단골 마트에서 이것저것 둘러보며 저녁 메뉴를 생각했죠. 하지만 재호가 늦는다고 했으니 굳이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저녁 준비를 간단히 하려고요. 단골 정육점 아주머니와 나누는 인사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만은 평소와 같지 않았죠.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마친 선영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흘러간 하루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선 변화의 전조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선영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재호가 회사에 새 비서를 뽑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었죠. 새 비서라고? 그동안 혼자 다 처리하더니 갑자기 왜? 회사가 커지니까 필요하대. 그것도 경력 있는 사람으로 뽑았다고 하더라. 소희가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지만 선영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오며 생긴 육감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재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재호는 대답하면서도 선영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죠. 손을 씻으러 가면서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저녁을 차리면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의 표정, 행동, 심지어 말투까지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회사의 새로운 비서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긴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지. 재호의 대답은 시큰둥했지만 선영은 그의 귀가 살짝 빨갛게 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의 눈에는 그런 작은 변화도 다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재호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반복하며 고민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오늘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 그냥 회사 일로 외부 미팅이 있어서. 그런데 재호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비싼 향수를 뿌리는 것을 선영은 확인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선물 받은 향수였는데 지금까지 서너 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선영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의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우연히 재호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거든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윤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미리 보기로 보이는 메시지 내용이 선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회장님, 오늘 저녁은 저랑 단둘이 있어요. 아내분은 몰라야겠죠? 선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확신을 위해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재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재호의 생일로 설정된 비밀번호는 선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누르며 메시지를 확인했죠. 지난 한 달간의 메시지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미정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달콤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회장님 생각만 했어요. 미정아,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 있어도 자꾸 내 생각이 나. 언제 아내분 없이 여행 갈 수 있을까요? 곧 기회를 만들어 볼게. 선영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달려가 찬물을 마셨죠.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재호가 나왔을 때 선영은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여보, 혹시 오늘 누구한테서 연락 왔나요? 왜 그래? 별일 없는데. 재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메시지를 지우는 모습까지 선영은 다 보고 있었죠.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재호를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새벽이 되어서야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과 의심이 모두 현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새 셔츠에 비싼 넥타이까지 매고 심지어 평소에 하지 않던 헤어스타일링까지 했죠. 오늘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저녁에는 회식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재호가 집을 나선 후 선영은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희야, 아빠 회사의 새로운 비서가 어떤 분인지 혹시 알아? 아, 윤미정 씨요? 아빠가 자랑하시던데요. 일도 잘하고 예쁘다고 하시던걸요. 소희의 대답이 선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자랑한다는 것, 그것도 딸에게까지 말이죠. 그날 저녁 재호는 예상대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죠. 선영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재호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가는 남편, 밤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호가 평소와 다르게 집에서 전화를 받는 것을 선영은 들었습니다. 미정아, 나야. 응, 집에 있어. 아내는 부엌에 있고. 응, 알겠어. 1시간 후에 보자. 전화를 끊은 재호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갑자기 회사 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저녁 늦을 거야. 토요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급한 계약건이 생겨서. 미안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말이죠. 재호가 나간 후 선영은 딸 소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소희는 거실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다, 소희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일요일 저녁 재호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왜 안 자고 있어? 당신 기다렸어요. 재호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보, 솔직히 말해줘요. 다른 여자 있죠? 재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휴대폰 메시지 봤어요. 윤미정 씨라는 분과 주고받은 거. 재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킨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죠. 그건 업무상 메시지일 뿐이야. 업무상 메시지가 오늘도 회장님 생각만 했어요예요? 언제 아내분 없이 여행 갈 수 있을까요가 업무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재호는 짜증을 내며 일어났죠. 아니, 당신이 내 휴대폰을 몰래 봤다고? 이게 말이 돼?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당신이 이상해져서 확인한 거예요. 이상한 건 당신이야. 의심병 환자처럼 남편 뒤를 캐고 다니고. 재호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소희가 방에서 나와 당황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죠.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소희야, 방에 들어가 있어. 선영이 딸을 방으로 보낸 후 다시 재호를 마주했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요. 그 여자와 무슨 사이예요?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미정이와 사귀고 있어.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거든요. 언제부터요? 3달 전부터. 미정이가 회사에 온 지 1달 후부터.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야. 재호의 말이 선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30년 넘게 당신을 위해 살아온 제가 뭐예요? 고마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선영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재호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핑계도 대충대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호가 집에 와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소희가 저녁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소희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재호는 정장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들었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이 집은 너희가 가져. 선영은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지. 아빠, 이럴 수는 없어요. 소희가 울면서 아버지를 붙잡았지만 재호는 단호했습니다. 소희야, 아빠를 이해해줘. 미정이는 나를 정말 사랑해. 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선영은 펜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죠. 서명할게요. 엄마. 됐어, 소희야. 아빠가 그렇게 원한다면. 선영은 이혼 합의서에 차분히 서명했습니다. 재호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좋아요. 당신 인생 그렇게 살라 그래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날 밤 재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30년 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죠. 소희는 방에서 계속 울었고 선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영의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도 습관적으로 두 사람분 밥을 하려다가 멈추곤 했죠. 30년 넘는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또 그러세요? 소희가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어머니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선영은 웃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 대상이 사라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 정미숙이 선영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온 것이었죠. 선영아, 정말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아, 미숙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어. 그래도 30년 넘게 함께 산 사이인데. 많이 힘들겠어. 미숙은 선영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때 미숙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죠. 선영아,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해봐. 내가 손맛이 얼마나 좋은데. 손맛이요? 응, 내가 해주는 음식 먹어본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잖아. 특히 떡볶이랑 순대 이런 거 정말 잘 만들어. 선영은 미숙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었죠.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같은 거 말이야? 그래. 작은 곳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거야. 내 나이가 이제 58인데 새로운 도전해 볼 만하잖아. 미숙의 제안에 선영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소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분식집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 분식집이요? 갑자기요? 응,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뭔가 내 일을 해보고 싶어.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니까.
저도 도와드릴게요. 딸의 응원을 받은 선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재산 분할금의 일부로 작은 가게를 얻기로 했죠. 한 달 후 선영은 집 근처 상가에 10평 남짓한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선영인의 분식이라고 썼죠. 소희가 디자인을 도와줬습니다. 첫날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주문을 받았죠. 떡볶이 한 인분, 순대 한 인분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선영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딸과 남편을 위해 수없이 만들어봤던 그 맛으로 말이죠. 손님이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국물이 완전 예술이에요. 그 말을 들은 선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을 보니 뿌듯했거든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왔다가 맛을 본 후에는 단골이 되었죠. 사장님, 여기 떡볶이 국물 비법이 뭐예요? 그냥 정성스럽게 끓이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선영의 음식에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요리하며 쌓인 정성과 사랑이 그대로 배어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몰려왔고 학생들도 방과 후에 찾아왔죠. 엄마, 대박이에요. 오늘 매출이 평소의 2배예요. 소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가게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호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선영 씨, 전 남편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잘 지내시겠죠? 왜요? 아니, 그냥 회사가 좀 어렵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선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후 소희가 아버지를 만나고 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가 좀 이상해요. 왜?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그 윤미정 씨랑 자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3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을 완전히 잊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가게가 잘 되면서 선영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보람도 느꼈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새로웠습니다. 사장님, 이 맛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거라서. 선영은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던 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새 가게 오픈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도 안정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죠. 선영은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분식집이 잘 되던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인 김 아저씨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전 남편분이 박재호 씨 맞죠? 네, 그런데 왜요? 김 아저씨는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쪽 업계에서 일하는데 박 사장 회사 요즘 상황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아요. 선영은 떡볶이를 젓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 대금도 못 주고 있다는 얘기가. 그날 저녁 소희가 아버지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5천만 원이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선영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남편이지만 딸의 아버지이기도 했거든요. 아빠한테 전해줘. 엄마는 지금 가게 운영하느라 여유가 없다고.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소희야, 아빠는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내 앞가림하기도 바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호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죠.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가게 단골인 택배기사 이 씨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사장 회사 앞에 직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임금 못 받았다고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도 3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의 몰락을 보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소희가 울먹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 정말 망했어요. 오늘 부도 선고 났어요.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니? 모르겠어요. 아빠도 완전히 멘붕 상태시고, 그리고 소희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윤미정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선영은 놀라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회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미정 씨가 회사 자금을 따로 빼돌려서 어디 투자했다가 날렸다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윤미정이 회사 자금 3억 원을 몰래 빼돌려 젊은 남자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었죠. 엄마 아빠가 완전히 망했어요. 소희가 아버지를 만나고 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미정 씨가 정말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26살 남자친구랑 같이 태국으로 갔다고. 선영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재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시니? 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어요. 술만 마시고 완전히 폐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호의 몰락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남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죠. 다음 날 가게에서 일하던 선영에게 미숙이 찾아왔습니다. 선영아, 재호 씨 소식 들었어. 많이 충격이겠지? 충격이긴 한데 이상하게 동정은 안 돼. 그럴 만해. 자업자득이잖아. 미숙은 선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정말 잘한 것 같아.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사는 거 봐. 선영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비록 작은 분식집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일군 공간이었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맞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한편 재호는 빈 사무실에서 혼자 술병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사무용품들도 압류당해 텅 빈 공간이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재호는 중얼거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선영과의 행복했던 시절, 딸 소희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재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 부채를 개인 보증을 서서 감당해야 했고 살고 있던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갔죠. 아빠가 갈 곳이 없다고 해요. 소희가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잠깐이라도 우리 집에. 안 돼.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아빠는 자기가 선택한 길에 책임을 져야 해. 엄마가 도와줄 이유도 없고 도와줄 여력도 없어. 하지만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후회는 이제 늦었어. 그때 가족을 버릴 때 생각했어야지. 선영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죠. 재호가 선택한 길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선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표정도 더 밝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왔지만 이제는 확실히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재호의 몰락 소식이 동네에 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분식집은 오히려 더욱 번창했죠. 사람들은 선영의 강인함에 감탄하며 더욱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일구시다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의 응원에 선영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사업가 같은 느낌이었죠.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푸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하는 최 부장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가게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선영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이 근처에서 떡볶이 맛집으로 완전 유명하시더라고요. 한번 맛보고 싶어서 왔는데 혹시 프랜차이즈에 관심 없으세요? 프랜차이즈요? 선영은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흥미로웠죠. 사장님 같은 분이 여러 지점을 내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맛도 좋고 서비스도 친절하시고. 그날 저녁 선영은 소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희야, 오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사람이 왔었어. 정말요? 엄마 가게가 그 정도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소희야, 내가 도와줘야 할 텐데. 물론이죠. 저도 이제 취업 포기하고 엄마와 함께 사업할래요. 소희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취업을 포기한다고? 그건 안 돼. 엄마, 저도 생각해봤는데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사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선영은 딸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봤습니다. 혼자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어려웠거든요. 일주일 후 선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죠. 소희야, 우리 함께 해보자.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가 경영 공부를 더 해야 해. 회계, 마케팅 이런 것들 말이야. 당연하죠. 벌써 온라인 강의 신청했어요. 모녀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재호는 시골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의지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날 재호는 신문에서 선영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새 인생 찾은 50대 여성 창업가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은 재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잃은 게 이토록 크다니. 재호는 선영과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아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웃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 윤미정에게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결국 윤미정은 돈만 가지고 떠났고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한편 선영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이 강남에 오픈했고 첫날부터 줄이 서는 대성황이었죠. 엄마, 대박이에요. 첫날 매출이 본점보다 높아요. 소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경영 공부를 하면서 가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꿈 같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선영은 감개무량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맹점도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선영이네 분식은 이제 브랜드가 되었죠. 엄마, 이제 정말 큰 사업가가 되신 거예요. 그러게. 신기하다. 선영은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시던? 엄마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고 하시던데요. 선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날 이유가 있나? 글쎄요.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영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재호에 대한 미움은 이제 사라졌지만 다시 만날 필요는 없었거든요. 소희야, 아빠한테 전해줘. 엄마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있다고. 아빠도 본인 인생 열심히 사시라고. 정말 안 만나실 거예요? 응. 내가 재호를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야. 그냥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아.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행복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더라. 누군가에게 기대서 얻는 게 아니라. 그날 밤 선영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선영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인의 분식은 이제 서울 전역에 15개의 가맹점을 둔 성공한 브랜드가 되었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방송 출연 요청이 또 왔어요. 소희가 전화를 받고 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영의 든든한 동업자가 되어 있었죠. 방송은 사양해. 너무 바쁘잖아. 하지만 홍보 효과가 좋을 텐데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것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모님, 저 소희 사촌 준호예요. 준호야? 어쩐 일이니? 준호는 재호의 조카였습니다. 집안 행사 때 가끔 만나던 아이였죠. 다음 주 할머니 제사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이모님도 오실 수 있으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후 처음으로 집안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할머니가 이모님을 많이 아껴주셨잖아요. 그리고 삼촌도 올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재호의 어머니는 정말 자신을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혼한 후에도 몇 번 안부 전화를 주시곤 했죠. 엄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희도 선영의 참석을 권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엄마를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시는 게. 결국 선영은 제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제사 당일 선영과 소희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재호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안 사람들이 선영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선영이 왔구나. 요즘 사업 잘 된다면서? 이모,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친척들의 따뜻한 환대에 선영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30년 넘게 쌓인 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재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별다른 생각 없이 제사에만 집중했죠.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재호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죠. 낡은 옷에 수척한 얼굴, 그리고 풀이 죽은 표정이었습니다. 재호야, 늦었구나. 큰형이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재호는 선영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이 왔구나. 네, 할머니 제사니까요.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 선영을 힐끔힐끔 바라봤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친척들은 선영의 성공담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선영이가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다니. 우리도 가맹점 하나 내볼까 했어. 하하. 재호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때 집안의 자랑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가장 초라한 신세가 되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선영도 소희와 함께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재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선영아. 선영은 돌아봤습니다.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놀랍게도 재호가 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호야. 삼촌.
친척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소리쳤지만 재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니?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재호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차분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선영아, 제발. 일어나라고 했어요. 선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그런 재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죠. 무릎은 당신 인생 앞에 꿇어야지 내 앞에 꿇을 자격은 없어요.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영아, 박재호 씨,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30년 넘게 당신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때 당신이 저를 버린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는 걸요. 뭐라고?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서 있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재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선영은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가자. 엄마, 괜찮아. 아빠는 아빠대로 잘 사실 거야. 선영과 소희가 나가려는 순간 재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선영아, 정말 마지막이야? 선영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요. 문이 닫히고 재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재호를 바라봤죠. 차 안에서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정말 괜찮아.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 재호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선영인의 분식은 이제 전국에 50여 개의 가맹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죠. 선영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 전월 대비 20% 증가했어요. 소희가 회계장부를 들고 와서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경영자로 성장한 모습이었죠. 그래, 정말 빨리 크는구나. 선영은 본점 사무실에서 전국 가맹점 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점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엄마,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문의가 몇 건 들어왔거든요. 해외까지? 그렇게 커도 될까? 물론이죠. 엄마 손맛은 세계 어디서든 통할 거예요. 모녀는 웃으며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선영은 혼자 본점에 남아 마감 정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조용해진 가게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는데. 선영은 가게를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업이 끝났는데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어봤더니 오랜 친구 미숙이 서 있었죠. 미숙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선영아, 축하하러 왔어. 신문 봤어. 미숙이 들고 온 신문에는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 수상자 김선영 대표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벌써 나왔네. 정말 대단해. 내가 다 자랑스러워. 두 친구는 가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아, 솔직히 말해봐. 후회 안 해? 뭘? 재호랑 이혼한 거 말이야.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그래도 외롭지는 않아? 외로울 틈이 없어. 일도 바쁘고
소희와 함께 있으니까. 미숙은 선영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신감이 넘쳐. 맞아. 내가 가장 크게 변한 건 남에게 기대지 않게 된 거야.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 한편 시골에서 지내고 있던 재호는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중소기업 대표였던 그가 이제는 시급받는 알바생이 된 것이었죠. 어느 날 재호는 편의점에서 신문을 정리하다가 선영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선영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죠. 내가 놓친 게 정말 이렇게 큰 사람이었구나. 재호는 한숨을 쉬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매일 이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몇 달 후 소희가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요. 어떤 소식? 시골에서 작은 농장 일을 시작하셨대요.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아빠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구나.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이제는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아. 선영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차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재호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더 흘러 선영의 60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소희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직원들과 가맹점 사장들이 모두 모여 선영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영은 정말 감동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파티가 끝난 후 선영과 소희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정말 행복해.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저도 엄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삶을 사는 방법을 말이에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기억해둬.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거야. 네, 엄마. 그날 밤 선영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정말 감사하다. 선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선영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말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가게 문을 열며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선영의 매일매일은 정말 좋은 하루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삶이었거든요. 멀리 시골에서 재호는 여전히 신문을 통해 선영의 소식을 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러움보다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더 컸죠. 선영아,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고마워. 재호도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결국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